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세상에 저런 일이 진짜 있나 의심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게도 그런 기절 초풍할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정말이지 세상은 살아도 모르겠고 요지경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동갑내기 남편과 다 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일찌감치 취업해서 중국에서 일하고 있죠. 학교 다닐 때 썩 공부를 잘한 건 아니어서 키울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대학도 그냥 적당한 곳을 졸업했고요. 그런데 부모 걱정과 달리 다 크고 나니 자기가 알아서 살 길 잘 찾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현장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있죠. 사람 다루는 게 골치 아프긴 하지만 안정적인 연봉에 그만한 직장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는 언니 옷가게에서 용돈벌이를 하며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또래 아줌마들의 취미생활이 별거 있겠어요. 또래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웃는 거죠. 아들도 중국에 가고 없고 남편과 둘이 있으려니 집이 썰렁하네요. 이 나이가 되면 전우회로 사니까요. 사실 30년 전 연애를 하던 때도 우린 불꽃 튀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는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당시 저는 여상을 막 졸업하고 회계부 경리로 일하고 있었죠. 그러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애가 생겨서 그만두었어요. 애 좀 키우다 복직할까도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돈 덜 주고도 젊고 쌩쌩한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데 유부녀 격리를 복직시켜줄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수더분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죠. 둘 다 나이도 비슷하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으로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얼마간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죠. 얼마 뒤엔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서로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불만도 없어서 짝꿍처럼 잘 지내고 살았어요. 결혼 생활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우정이라잖아요. 나이 들수록 무슨 말인지 더 알겠더라고요. 주위에서 남편 칭찬을 많이 해요. 보면 볼수록 성실한 사람 같다고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쓸데없는 짓 해서 재산을 상실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돈 좀 번다고 바람은 기본이고 평생 번 돈을 보증으로 날리거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편들이요. 그래도 전 남편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제가 아는 한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경제권도 제게 맡기고 용돈을 타서 쓰는 소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오랜 회사 생활에도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식 때 간부들이 술을 권해도 끝까지 안 먹는 사람이었죠. 주말에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 가는 게 취미일 정도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서 지금껏 잔병치레도 한 번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서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는 일인데 매정하게 딱 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사니까요. 그래도 전 가정도 팽개치고 몸까지 버려가며 술 먹고 다니는 남자들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융통성이 좀 없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이 좋은 점만 가질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남편 덕에 전 친구들한테 팔자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살았어요. 아들 취업이 좀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중국계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아들 걱정도 끝이었죠. 전 혹여 남편이 사고를 친다고 해도 상식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오만이었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대뜸 제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말을 듣고 쓰러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죠.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남은 인생 그 여자랑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하는데 새 출발하는데 방해하지 마. 전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보통 바람을 피우면 몰래 피지 않나요? 어떻게 불륜 사실을 통보하듯 알려요? 예상치 못했던 일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혹시 나 놀래키려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건가 생각했을 정도라니까요. 전 재미없으니 장난 그만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진지하더군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아니 그럼 나랑은 가짜 사랑이었냐고요. 지랑 가정 꾸리고 아들까지 다 키워낸 아내한테 다 늙어 빠져서 한다는 소리가 뭐? 진짜 사랑? 생각 같아선 똥물이라도 한 바가지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자기 할 말만 끝내곤 캐리어에 옷가지를 싸서 나가버렸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었죠. 너무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에 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순간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누군 지가 좋아서 지금껏 한눈 안 팔고 살았는 줄 아나. 죽을 죄를 졌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이따위로 울어. 전 그대로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요. 남편은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고는 차에 올랐어요. 근데 이미 시동이 걸려있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려고 다가가는데 그 순간 남편의 차가 출발해버렸어요. 제가 본 거라곤 여자의 뒷모습뿐이었죠. 검고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였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날 이후 옷가게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끙끙 앓기만 했어요. 차 안에 둘이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만 자꾸 눈에 아른거렸죠. 여자의 얼굴이 상상돼 미칠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게다가 동네가 좁아서 소문 퍼질 게 뻔했죠.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바람핀 건 남편인데 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화딱지 났어요. 그 나이에 젊은 여자라니. 나이값도 못하고 일말의 예의도 없는 남편이 정말 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솔직히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같이 살아온 정도 있으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잠깐 눈이 헷가닥해서 실수한 거라고 싹싹 빌면 용서할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나타났더군요. 남편의 생활 반경이라고 해야 회사, 집 등산, 헬스장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남편이 얼마 전부터 회사 갈 때마다 전과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했던 게 생각나지 뭐예요. 그렇다면 그 여자와는 회사에서 만났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퇴근해서 늘 피곤하다고 골골대더니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라 그랬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인은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입은 좀 싸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내에 그 언니만한 소식통도 없었거든요. 언니,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해줘요. 저희 남편 회사 사람이랑 바람났죠? 아, 결국 알았구나. 사실은 회사에서는 다들 알면서 모른 척 쉬쉬하는 분위기야. 그 인간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언니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다 말해줘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네? 근데 꼭 알아야겠니? 너 괜찮겠어? 전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우리 부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바람이라뇨. 게다가 나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다니 바보 천치가 된 기분이었어요. 전 지인한테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뭔가 알면서도
대답을 잘 안 하는 눈치였죠. 계속 제가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냥 말해줘요. 젊은 여자죠? 예뻐요?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쁘긴. 그럼 말이라도 안 하지. 근데 젊은 건 사실이야. 29이란다. 네? 29밖에 안 되는 여자가 왜 다 늙은 애 남편을 만난대요? 도대체 왜요? 근데 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말이지. 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남편과 바람이 난 젊은 여자의 정체는 한국인이 아니었거든요. 충격적이게도 베트남 처녀였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에 갔다가 남자 직원들 사이에 둘러싸인 여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지인이 제게 그 여자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고요.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나이에 비해 너무 노안이라 기억에 남았죠. 당시 전 젊은 아가씨가 한국까지 와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굴이 저렇게 팍싹 늙었을까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그래도 몸매는 야리야리하니 괜찮아서 남자들이 저렇게 따르나 싶었죠. 솔직히 얼굴은 별로였어요. 제 남편과 바람난 여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 아니었어요. 한국 국적 따려고 다 늙은 남자 꼬시는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긴 했지만 그런 일이 남편한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년도 그년이지만 그 수법에 넘어간 제 남편도 등신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접근한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이 난리를 치다니. 남편한테 화났던 건 잠시 접어두고 2년부터 처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우선 집 나간 남편에게 연락부터 했어요.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이혼할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자 우리. 그년이 어떻게 남편을 구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등신 같은 남편이라도 애 아빠인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까딱하면 사기당하고 폐인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늙은 남자까지 꼬셔서 국적을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걸 경찰에 신고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생각까지요. 한국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면 저절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계획을 세운 저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 여자 집 주소를 얻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가기가 너무 떨려서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갔죠. 그 여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기와 카메라도 가지고요. 제가 친구를 데리고 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친구는 일전에 자기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제 일이 남일 같지 않다며 많이 도와주었어요. 솔직히 친구가 남편 문제로 소가리를 할 때 전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 남편은 친구 남편하고는 다르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였네요. 친구와 저는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그 여자와 남편이 퇴근하고 함께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여차하면 경찰까지 부를 셈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귀가한 베트남 여자 옆에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지 뭐예요. 같이 장을 보고 온 건지 양손에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있더군요. 남자는 딱 봐도 하급 인생처럼 보였어요. 껄렁거리는 게 딱 동네 양아치였죠. 베트남 처녀는 한겨울에 춥지도 않은지 형광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더군요. 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친구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베트남 여자가 제 남편의 불륜녀인 건 확실했기에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닐까 생각했죠. 아니라면 내 남편 말고 또 다른 호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온갖 추측을 하면서 여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데 그때였죠. 창 너머로 둘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충격 그 자체예요. 자기야, 그 영감탱이 언제 작업 끝나? 이 동네도 이제 뜰 때도 됐잖아. 길게 끌다가 들킬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더 있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그러자 여자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뭐? 넌 그 정도 인내심도 없니? 너 집에서 뒹굴하는 동안 나는 썩어빠질 공장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 몰라? 순간 저랑 친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자의 한국어 발음이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또박또박 했거든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쳐도 저 정도로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인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말도 더듬어줘야 되고 뒤에서 내 욕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척 해야 된다고. 같은 한국인한테 인종차별까지 받으면서 참고 있는데 너까지 왜 이래? 그랬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한국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던지 친구와 전 기함을 토할 뻔했다니까요. 심지어 그 남자와는 오래된 관계 같았죠. 그때 친구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너무 놀라 발을 헛디는 바람에 옆에 있던 화분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친구는 비명을 질렀죠. 그 순간 여자 집 창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몸을 피할 새도 없이 여자한테 딱 걸리고 말았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여자는 절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건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안에서 남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뛰쳐나왔거든요. 친구와 저는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죽어라 도망을 쳤어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뒤쫓던 남자가 안 보이더군요. 이 나이에 남편 불륜녀 잡으러 갔다가 추격전까지 벌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친구와 전 골목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런데 맙소사, 남자를 따돌리느라 죽어라 뛰느라고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잃어버린 거 있죠. 녹음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녹음됐는데 그걸 잃어버리다니. 망연자실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친구는 자기가 증인이 돼줄 테니 걱정 말라며 절 위로했죠. 며칠 뒤 전 친구와 함께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날 들었던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놈의 인간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지 뭐예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순진한 흐엔이 한국인이라고? 내가 베트남에 있는 가족 사진도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화상아. 정신 좀 차려라.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넌 그 못생긴 한국년한테 물린 거라고. 넌 그 여자가 베트남 말 하는 거 들어는 봤니? 들어봤냐고. 남편은 단단히 빠져서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않더군요. 꽃뱀을 감싸기에 급급했어요. 우리 공장의 베트남 사람은 흐엔 한 명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년한테 걸린 건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긴 그년이 말까지 더듬어가며 연기를 했다고 하니 속을 만도 했겠죠.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속고 배겨요. 등신 같은 남편은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저를 남편 뺏기고 정신 나가서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는 환자 취급을 하더군요. 제 친구도 공범으로 몰았고요. 결국 저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알면 까무러칠 게 분명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식이니 아들밖엔 답이 없었죠. 제가 아들한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하자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더라고요. 25년 근속이라 퇴직금이 1억 가까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는 저한테 들킨 다음날 바로 퇴직 신청을 했다더군요. 출근 안 한 지 좀 됐다고요. 회사에서 알게 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걸 자기도 안 모양이었어요. 분명 그 꽃뱀은 남편의 퇴직금을 노린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연락은커녕 남편을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마침내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보자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창피했어요. 부모가 돼선 아들한테 이런 꼴을 보여서요. 아들은 못 본 사이 더 듬직해졌더라고요. 자신도 놀랐을 텐데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하고 잘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그 인간은 다 큰 자식 앞에서도 끝까지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더군요. 이제야 찾은 진정한 사랑이라나 뭐라나. 그놈의 지긋지긋한 사랑 타령은 아주 머리에 총 맞은 줄 알았어요. 본인은 한시 빨리 결혼해서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갈 거라더군요.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아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남편에 대해 반쯤 포기했어요. 이런 답도 없는 인간이랑 더 살아봐야 소용없으니 차라리 위자료나 한 푼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집과 퇴직금 반을 주면 이혼해주겠다 문자를 보냈어요. 제 전화는 죽어도 안 받으니까요. 이혼해준다는 말에 남편이 바로 답장을 보냈더군요. 일주일 뒤 법원 앞에서 보자고요. 그 길로 전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냥 갈라지면 될 걸 뭐하러 말도 안 통하는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깔끔히 제 갈 길 가기로 했어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한국 가도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볼 생각 없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만 불쌍해진 거죠.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한테까지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베트남 간다고 난리 피던 남편이 몇 주 후 집으로 돌아왔지 뭐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제 얘긴 귓등으로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찝찝했는지 베트남 가기 전에 흥신소를 통해 그 여자 뒷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가 나이도 속였더라지 뭐예요. 29살은 개뿔, 42살이래요. 저랑 10살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까지 있는 여자가 강 크게 처녀 행세까지 하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늙은 꽃뱀한테 퇴직금의 반을 뜯겼어요. 그게 결혼 지참금으로 달라고 했었다나 봐요. 남편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 큰 돈을 그 꽃뱀한테 홀랑 다 줬고요. 자기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울더군요. 전 남편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몸을 바싹 엎드리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자기가 미쳤었다며 그년이 유혹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다 그년 탓이라고 모든 잘못을 꽃뱀한테 떠넘겼죠. 하지만 거기에 넘어갈 제가 아닙니다. 전 내 알 바 아니니 나가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제 집에서 나갔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아들한테 전화해 저랑 재결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아들은 엄마가 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뜯어 말릴 거라며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끊어버렸다고요. 얼마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 공장에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보다 월급도 훨씬 적고 대우도 좋지 않은데도 돈이 궁예하고 있대요. 그 난리를 피고 퇴사했으니 회사에서 곱게 봐줄 리 있나요? 계약직으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조강지처까지 버린 놈은 그런 대우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과 모아둔 돈으로 뭐라도 배워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들이 다달이 용돈을 보내주고 있지만 자식이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게 어디 쉽게 써지나요?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잘 모으고 있어요. 이제 월급 벌어다주는 서방은 없지만 그래도 밥 차려줄 인간이 없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한번 사는 인생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